지난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달라요.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91세인 저와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지내시는 반면 다른 분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저는 김영수입니다. 91세이지만 여전히 매주 3일씩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67년간 의사로 일해왔고 지난 30년 동안은 특히 노인 건강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60세 이후부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74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매일 현미밥 먹고 저지방 요구르트도 마시고 과일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아픈 걸까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자들도 저를 피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박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수백 명의 노인 환자분들이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0대, 30대에게 좋은 음식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됩니다. 소화 시스템이 바뀝니다. 호르몬 분비가 바뀝니다. 면역 시스템도 바뀝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에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젊을 때의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젊을 때는 건강식품이었던 것들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 현미와 잡곡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미가 몸에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현미와 잡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30년간 현미밥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계속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도 심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에 만성염증이 생겨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미와 잡곡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피틴산을 잘 분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서 피틴산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분해되지 않은 피틴산은 장벽을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피틴산이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가 매우 중요한데 현미를 계속 드시면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철수 할아버지께 현미밥을 끊고 백미밥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3주 만에 소화 불량이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0년간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게 독이었다니. 두 번째, 저지방 유제품.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72세 이미숙 할머니께서 매일 저지방 요구르트를 드셨어요.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어요.
검사 결과 할머니에게는 필수 지방산 결핍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양질의 지방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과 포화지방산입니다. 저지방 제품을 만들 때는 지방을 빼는 대신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첨가물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지방이 부족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ADEK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과 면역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미숙 할머니께 저지방 요구르트를 끊고 일반 요구르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더 드시라고 권했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넘쳐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활발해졌냐고 물어봐요. 세 번째, 과도한 과일 섭취. 마지막으로 끊어야 할 것은 과도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도 안 된다고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맞습니다. 과일에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76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 2개, 바나나 2개, 오렌지 1개를 드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과 다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간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원인이 되죠. 또한 과당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도한 과당 섭취가 AGE, 최종 당화산물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AGE는 피부 노화, 혈관, 노화, 뇌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께 과일 섭취량을 하루에 1조각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 정말 필요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1.6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0kg이라면 하루에 8-4-4일 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등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소화도 잘 되니까 매일 2개씩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등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지방들은 뇌 건강을 지키고 호르몬 생성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소화하기 쉬운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백미밥이 현미밥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총 칼로리의 40-50% 정도를 탄수화물로 드시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세요. 감자, 고구마, 호박 같은 자연스러운 탄수화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들, 이런 방법을 따른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71세 김순덕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는 3년간 당뇨약을 드셨어요. 매일 현미밥과 저지방 요구르트,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권한 대로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선생님, 손자들이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하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같이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해달라고 해요. 사례2. 69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을 위해 저지방식단과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요. 제가 권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치매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를 다시 사랑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제가 계속 우울해하고 멍하니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사례 3.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칼슘 영양제도 드시고 우유도 많이 마셨는데 뼈 밀도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문제는 할머니가 현미밥을 고집하셨다는 점이었어요. 현미의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했던 거죠. 현미를 끊고 백미로 바꾸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린 후 1년 만에 뼈 밀도가 20%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드셨던 음식들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부터 7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현미밥 대신 백미밥을 드세요. 저지방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선택하세요. 과일은 하루에 한 조각만 드세요.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7일 후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화가 편해지고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가족들도 느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바로 건강한 느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67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병이 아니라는 것이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90세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91세인 지금도 매주 환자를 보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비밀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슈퍼푸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포인트 요약: 현미와 잡곡밥 끊기,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 방해, 장염증, 유발 저지방, 유제품 끊기, 필수, 지방산 부족, 뇌 건강에 악영향 과도한 과일 섭취 끊기, 과당이 지방간과 당뇨병 위험 증가 대안, 양질의 단백질, 충분히 섭취 건강한 지방 두려워하지 않기 소화하기 쉬운 탄수화물 선택 하루, 7일간 시도해보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